자,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설정들을 동일하게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포토샵은 버전에 따라서 혹은 개인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하게 될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르게 화면에 배치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동일하게 맞춰놔야지 나중에 제가 어떤 툴을 쓰라고 했을 때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포토샵 환경을 먼저 우리가 서로 싱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설정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처음에 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영문판이에요. 한글이랑 뭐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그냥 표기만 영어로 되느냐 혹은 한글로 되느냐의 차이만 있고, 그래서 이 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수업 시간에도 겪었겠지만 뭘 하라고 했을 때 찾기가 어려워서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는 인터페이스를 일단 동일하게 정렬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정렬은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전구 모양 옆에 요 윈도우 여러 가지 이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뭐 에센셜 뭐 사용자라던가 그래픽 웹, 모션, 페인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포토그래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그래피로 놓게 되면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변해요.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포토그래피의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설정으로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리셋 포토그래피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포토그래피 설정에 가장 기본되는 상황으로 설정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놓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첫째로 일단 설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서 했었던 색 영역을 동일하게 맞춰야 돼요. 자, 일단은 1번 인터페이스를 정렬한다. 동일하게 해야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업의 색 영역을 자신의 컴퓨터에 맞춥니다. 색 영역을 맞추는 방법은 설정, 에디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컬러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색을 설정할 수 있는 컬러 세팅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 단축키도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고 매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쉬프트키나 이런 건 동일한데 윈도우에서 컨트롤이라고 표기되는 거는 커맨드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컨트롤 키는 매킨토시에서 커맨드 키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컬러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위에는 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RGB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RGB가 제일 중요하고 RGB만 설정을 바꿔줄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sRGB라고 돼 있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모니터는 sRGB 색 영역을 99%를 재현을 하는 모니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sRGB 모니터를 커버하는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sRGB로 놓고 씁니다. 근데 만약에 매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P3라고 하는 좀 더 많은 색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P3를 넣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미지 P3라고 있죠. 본인이 매킨토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맥 전용 모니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P3로 놓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sRGB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IBM PC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sRGB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sRGB를 넣을게요. 제 모니터는 sRGB니까. 여러분은 매킨토시라고 하면 P3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설정은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저희는 RGB색만 다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쇄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YK라고 하는 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모드들이고, 그래서 밑에 것들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컬러 매니지먼트 정책, 그러니까 색상을 다루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오프가 있고, 인베디드, 장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컨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만약에 오프로 놓게 되면은 파일을 여기 포토샵에 불러왔을 때 컬러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어도비 RGB 파일을 여기에 불러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도비 RGB 파일 상태이지만 보여지기에 뭐 sRGB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중간에 색이 꼬인다라던가 그런 현상이 있을지언정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리액션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베디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도비 RGB 파일을 내가 불러왔어요. 대부분 맥을 쓰고 있으니까 얘를 P3로 놓고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영역은 P3고, 이렇게 됐을 때 인베디드를 걸어 놓게 되면 우리 작업 처음에 로우 파일은 전부 어도비 RGB로 만든다고 했죠. 가장 많은 색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색 영역. 어도비 RGB 파일을 이 상태로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파일 자체는 그대로 어도비 RGB 상태인데 보여지기만 P3로 보여지게 돼요. 여기 인베디드를 놓게 되면은 그 어떤 파일을 가지고 와서 불러오더라도 원래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은 그대로 놔두고 보여지는 재현 상태만 P3로 임의적으로 변환을 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파일은 자체가 이제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얘는 어도비 RGB 상태지만 P3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리고 어딘가에 다시 가서 인쇄소라던가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P3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어도비 RGB 그 상태를 간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컨버트 투 워킹 RGB라고 하는 걸로 놓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 색 영역으로 불러오는 파일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도비 RGB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 상태로 놓고 이 설정 값으로 놓고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어도비 RGB 파일을 P3로 변환을 해버려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얘는 영원히 P3 상태로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P3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이름을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파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도비 RGB 파일을 P3로 변환이 가능하긴 한데 적법한 방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과 이름만 바꿔버리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컨버트를 놓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베디드를 놓게 할 거고요. 자, 작업 색 영역을 자신의 컴퓨터에 맞춘다. 제 위에 워킹 스페이스는 자기 컴퓨터가 사용하는 색 영역에 맞춰서 놓으시면 되고, 그 아래는 인베디드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색 설정 값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에디트에 보시면은 밑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아래. 여기에 제네럴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설정 값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인터페이스를 가시게 되면은 컬러 ธี임이라고 있죠. 이 바탕 화면의 ธี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고 회색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밝은 회색, 백색. 보통 눈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놓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진을 불러왔을 때 사진이 또렷하게 잘 보여요. 바탕이 어둡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진은 밝아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상태에서 사진의 밝기를 맞추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곳에 그 백색의 바탕화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사진이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눈은 편해요.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하지만 나중에 밝기 값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록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이 백색이죠. 물론 검정색이나 다른 레이아웃으로
도록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백색이죠. 혹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여질 때 배경 바탕이 검정인 경우도 있고 백색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각자의 디스플레이를 보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눈이 다소 좀 필요하더라도 백색으로 놓고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밝기를 보는데 좀 더 수월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더라도 백색에 놓고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은 작업하다가 50분마다 10분씩 쉬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작업, 뭐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도저히 뭘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중간에 회색 정도로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도 많이 어두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색으로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가령 가장 이제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시장 벽이 백색이에요. 백색인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백색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백색이 전시장에 밝은 백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때도 밝기를 맞추면서 이제 적당한 밝은 백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어두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 밝은 백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밝은 백색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대비차로 인해서 눈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백색으로 나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끝내놓고 보면은 그게 백색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반면 백색, 밝은 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주변이 밝기 때문에 이 안에 백색이 있을 때 그 백색에 대한 인지가 훨씬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으로 놓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작업 환경 배경색을 맞춘다.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일단은 작업 환경을 동일하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